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증시가 매우 힘들지 않나요? 미국 증시도 고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추락하고 있고 한국 코스피 지수도 작년 여름 이후로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도무지 반등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증시가 추락한 이유로는 오미크론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연준의 긴축 정책,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 가지 악재 중에서 전쟁 리스크에 대해서 간단히 체크를 하면서 과연 러시아가 지금 상황이 어떤지, 진짜로 전쟁이 날 수 있을지, 우리에게 희망이 없을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전쟁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참고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은 전쟁 전문가가 와도 이번 상황은 예측할 수 없을 거라 봅니다. 그만큼 전쟁은 위험하기도 하지만 사소한 사건 하나로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전에 냉전 시대 때 미국, 유럽이 한패였고 러시아가 따로 한패였습니다. 하지만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무너지면서 소련이 여러 나라로 쪼개졌었죠. 그러면서 소련의 힘이 확 줄었습니다. 그런데 연방이 해체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럽과 러시아의 갈등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러시아는 전 세계 천연가스 공급량을 꽉 쥐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 대한 천연가스 지배력을 강화함으로써 유럽과의 무역에 있어서 상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최근에 러시아 푸틴이 천연가스 공급량을 줄였다 늘렸다 이것을 반복함으로써 천연가스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 유럽을 들었다 놨다 이런 식으로 농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말에 나온 기사 일부에서 따온 사진입니다. 러시아와 유럽 사이에 노드스트림이라는 천연가스관이 있습니다. 이 관을 통해서 러시아는 유럽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있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천연가스관을 지속적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천연가스관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러시아는 유럽에 대해서 천연가스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영상 초반에 설명드렸듯 러시아와 유럽은 그렇게 사이가 좋진 않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와 나토를 둘러싼 대립 관계를 설명한 그림인데요. 좀 전 그림과 같은 위치의 지도입니다. 나토라고 북대서양 조약 기구가 있습니다. 애초에 나토는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인데요. 러시아 붕괴 이후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 잘 보실까요? 회색으로 표시된 나라는 유럽연합과 나토에 동시에 가입된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빛금친 녹색 혹은 녹색으로 표시된 나라들은 유럽연합 혹은 나토에만 가입한 나라죠. 녹색, 빛금친 녹색, 회색 이 나라들은 모두 러시아 반대편에 서 있는 나라들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운데 우크라이나만 색칠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고 유럽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한다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회색 영역이 점점 오른쪽으로 확장이 되어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까지 회색칠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적군이 바로 턱 밑까지 침공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최대한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네 마네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단순히 두 나라만의 전쟁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주변에 유럽 연합들이 이렇게 쫙 분포되어 있죠. 그리고 또 러시아를 싫어하는 나라가 어디 있나요? 바로 미국이 있죠. 만약 두 나라가 싸우게 되면 미국도 여기에 참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크라이나 편에 들겠죠. 그래서 1월 19일 바이든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 너네 우크라이나 침공해봐. 그럴 때는 달러, 천연가스, 반도체 모두 다 봉쇄할게. 러시아 은행들이 달러로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 러시아가 지금 유럽에 천연가스를 엄청나게 많이 공급하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을 중단시킬 수가 있어. 이렇게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 시 글로벌 전자제품 공급에 대한 러시아의 접근 차단, 그리고 반도체 접근 또한 차단하면서 러시아는 스마트폰과 주요 항공, 자동차 부품 등을 수입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러시아가 그렇게 잘 사는 나라는 아니에요. 물론 러시아 경제 문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대립 관계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과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대사관의 직원들을 자국으로 소환하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전쟁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 나라 국민은 지킨다는 것입니다. 24일에 영국에서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관 직원 일부를 철수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하루 앞선 23일에는 미국에서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관 직원들의 가족 일부를 철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전쟁의 기운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미국만 나서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토에서도 함정과 전투기 추가 파견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러시아는 군함 20척을 출항시킴으로써 양측의 군사적 대립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유럽연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기만 해봐 너네들 더욱더 강력하게 제재할 거야. 이러한 경고를 날리면서 우크라이나에겐 12억 유로의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양측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지금 러시아의 경제 상황은 어떨까요? 이곳은 재테크 채널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경제 상황을 먼저 살펴보면서 과연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킬 수 있을지 이것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지금은 1대 다수의 싸움입니다.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러시아는 무조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함부로 전쟁을 일으킬 수는 없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만약 러시아 경제가 매우 안 좋다면 러시아는 더더욱 전쟁을 일으킬 이유가 없을 거라 봐요. 지금 우리 위쪽에 있는 나라 보세요. 우리한테 위협을 지속적으로 가하고 있긴 한데 실제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잖아요. 그런 상황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러시아 경제 상황을 지금 바로 체크를 해볼게요. 러시아의 물가 상승률입니다. 2020년 코로나 때 물가 상승률이 바닥을 찍었다가 지금은 8% 이상으로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물가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러시아의 기준금리를 보면은 코로나 때 4% 초반까지 떨궜다가 현재는 8.5%까지 올렸습니다. 경기 회복도 경기 회복이지만 물가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울며 겨자 먹기로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을 거라 봅니다.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미국과 비슷합니다. 미국도 지금 기준금리를 3번 올린다, 4번 올린다, 5번 올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2년물 국채금리가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지금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니까 러시아의 2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파란색 러시아의 10년물 국채금리, 녹색 러시아의 2년물 국채금리를 한꺼번에 표기했습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10년물 국채금리가 2년물 국채금리보다 높은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러시아 상태를 볼게요.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후에 2년물 국채금리가 10년물 국채금리보다 높아지는, 즉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작년 7월 달에 처음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시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다, 정상화됐다. 역정. 이것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일반적으로 기준금리는 2년물 국채금리와 연관성이 높고 10년물 국채금리는 그 나라의 성장과 연관성이 큽니다. 즉 러시아가 기준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2년물 국채금리가 쭉 올라왔지만 생각보다 러시아의 성장이 따라오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10년물 국채금리는 오르는 척하다가 꺾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둘 다 올라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2년물 국채금리가 10년물 국채금리를 앞지르는 현상이 주기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다는 것은 지금 러시아의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국도 2019년도에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발생한 이후 6개월이 지난 다음 코로나 경제 위기를 맞이했잖아요. 그리고 통계적으로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발생하고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경제 위기를 맞이한다는 게 일반적인 투자의 정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증시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일봉 차트인데요. 러시아 증시는 최근에 천연가스 수출 호조로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다가 10월 20일 고점을 찍고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전쟁 리스크가 커지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 반등하는 척하다가 전쟁 리스크가 또다시 커지자 다시 주가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조금 감이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긴 시기에 열린 러시아 월봉 차트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러시아 월봉 차트입니다. 지금 주가 하락 폭이 코로나 경제 위기 때보다 훨씬 큰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는 코로나를 극복했다, 난리가 아닌데 러시아는 지금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천연가스 하나 움켜쥐고 버티고 있는 것인데요. 과연 러시아가 진짜로 전쟁을 일으킬 수 있을지는 그것은 지켜볼 문제입니다. 지금 안 좋은 경제 상황 속에 러시아와 우크라의 갈등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희망은 하나 남아있죠. 꺼진 불빛 속에 촛불 하나가 켜질 기미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촛불 하나가 켜지게 되면 그 촛불 하나는 다음 초를 밝힐 수가 있고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촛불이 하나둘씩 켜지면서 상황이 점점 해결될 수도 있을 거라 봅니다. 어떤 촛불이 켜지고 있는지 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6일 프랑스 파리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프랑스, 독일의 정치 고문이 만나서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 상황이 바뀔 수도 있을 거라 봅니다. 물론 지난 21일에 미국과 러시아가 협상을 한번 하긴 했어요. 하지만 그때 특별한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특별한 성과가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담을 지켜보면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체크해보고 이에 맞춰서 우리의 증시 흐름도 결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만 일어나지 않으면 이 문제가 꽤 오래 끌었기 때문에 점점 악재로 인식될 가능성도 희석이 되겠죠.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